네, 필수예제 7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보죠. 주어진 이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네,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죠.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런 원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원의 중심을 뭐 4,1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4인 거고 이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길이는 몇일까요? 그렇죠. 중심의 Y좌표 1이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1이라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런 원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원의 중심을 쌤이 뭐라고 해볼까? 뭐 3,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이때도 자,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 이 길이는 몇일까요? 이때는. 그렇죠. 이때도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거리는 1이겠죠. 거리니까, 그쵸. 근데 이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 요걸 보니까 이게 또 원의 반지름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와 관련이 깊죠? 근데 중심의 Y좌표가 항상 양수일이란 법은 없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것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원과 중심이 같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구하면 되겠죠, 먼저. 자,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거 일반형이죠. 일반형에서 중심 바로 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자, x의 개수 몇입니까? 마이너스 10.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꾸세요. 라고 했었죠?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꾸면 5가 되고요. 콤마. 자, y의 개수 4죠? y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중심은 찾았어요.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다음 뭐가 남았습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죠, 우리. 그쵸?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됩니다. 그럼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았으니까 원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x-5의 제곱 0을 만든 x가 5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0을 만드는 y가 마이너스 2구나 는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 계산해서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어서 필수예제 7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0,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네, 역시 풀이하기 전에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야겠죠?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뭐 1,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심의 X좌표 1이 될 겁니다.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의 중심이 이렇게 2사분면에서 생기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좀 찌그러졌네. 네,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때 원의 중심을 쌤이 마이너스 뭐예요? 3,2?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나 마이너스 3,2 하면 너무 그림이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1,2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이때 자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역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1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원처럼 중심의 x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준다 되겠죠. 그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보죠. 2점 1,0,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번 문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곧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1번과 달리. 지난 두 점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는 이 두 점 딸랑 가지고는 중심 못 구해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이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됩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래야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a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의 제곱은 자 우변은 죄송합니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랑 b 값을 구해서 이 식에 대입해주면 네, 아주 깨끗한 완벽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이용한다? 1, 0,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1, 0을 먼저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a의 제곱 플러스 자, y에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의 제곱이죠. 는 a의 제곱. 자, 이제 요 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a 제곱이 공통이니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a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는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네, 계산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0 대입해서 얻은 식은 얘예요. 그 다음 2, 마이너스 1도 대입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식이 2-a의 제곱 플러스 잘 보세요.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그냥 1 플러스 b의 제곱과 같겠죠. 는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 역시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쌤이 중간 그 계산은 조금 생략했어요. 그냥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제곱이 역시 좌우변에 있으니까 지워주고 어떤 식을 얻느냐? 네, 요거 좀 지울게요. a제곱은 이제 공통이었으니까 지워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0 이런 식을 얻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1,0을 대입해서 얻은 식에서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이 식을 요 2번 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1을 2에 대입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이 이 식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b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봐요. 여기서 2랑 마이너스 4랑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b제곱 플러스 1에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얻죠.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 이런 b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b는 뭐가 나옵니까? b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럼 b가 3일 때 요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가 몇이 나오냐면, 자, b가 3이니까 9 플러스 1에서 2분의 10이 돼요. 그래서 a는 5 그리고 b는 3. 요게 첫 번째 근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ab가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1번식에 다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2분의 2에서 a는 1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두 번째 AB의 순서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AB를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 대입해주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A가 5, B가 3일 때니까, 자, 5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x-5의 제곱 플러스 b에 3 들어가면 y-3의 제곱은 25. a가 5니까 25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 되겠죠? 는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두 가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나 핵심은 뭐다?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계속해서 필수 예제 08번 보겠습니다. 점 2,4를 지나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풀이하기 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봅시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제 네 가지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런 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되겠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반지름, 그냥 있는 그대로 반지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도 뭐가 돼요? 그냥 반지름이 되겠죠. 축에 각각 접하니까. 그쵸?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조그맣게 쓸게요. 2,2가 되죠. 그쵸?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2,2니까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중심이 2,2니까. 자, 그럼 똑같이 반지름이 2면서 중심이 이번에는 여기 2, 4분면에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좀 지워주고, 자, 요런 경우죠. 자, 이때도 보시면,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는 역시 반지름 2가 될 거예요. 접하니까. 그죠? 그리고 y축까지의 거리도 2가 될 거예요. 접하니까. 그럼 이때는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생각 조금만 해봅시다. 그렇죠. 2, 4분면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0으로 만든 x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언제? 3, 4분면 위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다시 그리겠습니다. 쏘리. 자, 그러면 3, 4분면에서 접할 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살짝 지워주고 한쪽을. 자, 그럼 이때 원의 중심에서 똑같이 x축까지의 거리가 2고 y축까지의 거리도 2가 될 거예요. 접하니까. 그럼 이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중심이 3, 4분면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이 2니까 자, 원의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자, 4, 4분면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고, 떨어졌네. 그럼 이때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x축까지의 거리, y축까지의 거리는 2로 같을 거야. 그럼 이때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4, 4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럼 이때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네. 각 4분면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중심의 좌표만 차이가 있죠. 중심 좌표의 부호만 차이가 있죠. 네. 그런 거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생각해 봅시다. 자,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이런 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4를 지나려면 여기가 이제 2,4라고 하면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거 좀 대충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4를 지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 친구밖에 없다는 거야. 2,4를 지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얘네들은 2,4를 지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원은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구나. 그러면은 쌤이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다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r이고 y축까지의 거리가 r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r,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r, r인 원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원은.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겠죠. 근데 이 원이 어느 점을 지난다? 2,4를 지나는구나. 그럼 2,4를 대입하면 r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대입 바로 합시다. 2-r의 제곱 플러스 4-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전개합시다. r제곱 나오겠죠? 여기서. 각각 r제곱이 나오니까 2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이니까 마이너스 12r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4, 16. 그러니까 20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r제곱 넘어오면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이게 인수분해가 2랑 10으로 될 거야. 그래서 r-2, r-10은 0 해서 뭐가 나옵니까? r은 2 또는 r은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r은 2를 이 원에 대입하면 이 식에 대입하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원은 여기다 2 대입하면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다 10 대입하면 r-10의 죄송합니다. x-1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 필수예제 8번 교재 풀이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왜 원이 두 개가 나오는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래서 점 2,4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다. 되겠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자, 이건 쌤이 그냥 만드는 겁니다. 임의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까지만 쓸게요.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생각해 봅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2를 지날 수 있는 원은 얘밖에 없어. 이렇게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 2사분면에 있는 얘만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 길이 r이고, 그쵸? 요 길이도 r인데,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왜냐면 x좌표가 분명히 음수여야 되잖아. 이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쵸?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집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겠죠. 근데 이 원이 뭐를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되어 있으니까 뭐 한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은 r 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쌤이 하지 않을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지난 한 점을 가지고 이 점을 가지고 중심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PS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B 2,2에 대해서 AP 대 BP 2대 1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겠죠. A는 여기 있는 점이고요. 그쵸? 3, 4분면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2, 2는 1, 4분면 위의 점. 되겠죠? 2, 2 여기 위에 점. 그러면 자, AP 대 BP가, 죄송합니다.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점 P. 예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이에요. 자, 요 점을 지금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AP가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지금 1인 거야. 그러니까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한다. 그런 점이 바로 P라는 건데 그런 점이 몇 개가 있겠어요? 무수히 많아요. 그쵸? 이쪽에도 있습니다. AP 대 BP가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2대 1을 만족하는 이런 점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멀리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뭔가 길이는 2대 1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점이 이 멀리에도 있어. 그리고 저 멀리에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 2대 1을 만족하는 점 P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P를 모두 있잖아요. 그 P 가능한 P를 모두 다 그려서 이어주면 어떤 도형이 되냐면 바로 원이 됩니다. 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그렸는데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을 그려서 뭐 2대 1을 만족하는 점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한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비례식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비례식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뭐야? 그렇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과 같다. 요거 하나 있잖아. 그래서 자, 내항의 곱 2bp는 자, ap랑 1 곱하면 그냥 ap죠. 그쵸?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요거 이끌어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요. 갑자기 왜요? 자, 일단 한번 그냥 따라와 보세요. 제곱하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에 맞게 식을 세워주면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자, 먼저 이 점 P를 x, y라 합시다. 근데 이 점 P는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냐면 바로 이 식을 만족해야 하죠. 비례식으로부터 나온 이 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 P라는 점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BP의 거리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2와 x, y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BP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의 제곱, 자, x에서 2 빼니까 그죠?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BP의 제곱이니까 우리 루트는 사라지겠죠. 인간 지우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몇 배? 4배. 그죠? 4BP의 제곱이니까. 는 AP의 제곱이죠. 그럼 AP의 제곱은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원래는 루트가 있는데 제곱이니까 사라지겠죠. 쭉. 그럼 이제 봐요. 이 식을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그거는 뭐 정리를 다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좌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y 8, 4, 32 이렇게 좌변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 전개하면 플러스 2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으로 쭉 몰아서 정리하면 3x의 제곱 3y의 제곱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x 2y 넘어오니까 18y 2 넘어오면 30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3으로 약분하고 싶잖아. 그래서 3으로 약분해놓고 딱 보면 이제 뭔지 느낌이 옵니다. 이거 뭐예요? 가만 보니까. 가만 보니까 뭡니까 이거? 원의 방정식이죠? 특히 이걸 뭐라고 하죠? 원의 방정식에? 그래, 일반형이라고. 일반형. 근데 이 x와 y라는 것은 바로 p의 점 P를 의미하는 거잖아. 점 P의 x좌표, y좌표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해서 이게 원이라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아, 그럼 P가 그리는 도형은 뭐다? 원이구나. 그쵸? 근데 그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 써볼게요. 뭐 다들 알겠지만 선생님 저희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먼저 그러면 이제 중심을 구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자, 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다음에 9호로 바꾼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y의 개수 마이너스 6도 2로 나눈 다음에 9호로 바꾼다. 되겠죠? 그 다음에 쌤이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공식을 알려줬습니다. 중심의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 빼기 뭐를 뺀다 그랬어? 일반형의 상수항을 뺀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의 상수항을 뺀다. 이렇게. 그럼 몇이 되니까? 8. 아,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8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넓이는? 그래요. 그냥 8파이가 되겠죠. 이게 r제곱이니까. 그래서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원이고요. 그쵸? 원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8이니까 넓이는
8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네. 자, 그럼 이어서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 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죠. 일반형으로 하나, 두 개가 주어졌죠.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원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좀 짜부가 됐죠? 자,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럼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얘기하면 xy의 무슨 1차식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의 모양으로 생겼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 우리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잖아. 그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식을 연립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두 식을 연립해서 1차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식을 연립해서 xy의 1차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쌤이 잠깐 써볼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도 밑에 바로 써볼게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두 식을 연립해서 xy의 1차식을 만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눈에 보여요. 뭐냐면 바로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 원의 방정식을 빼는 거야. 왜? 빼면 어때요? 2차 항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빼면은 제곱항이 다 사라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면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2x죠, 그죠? 요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6y에서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9에서 1 빼니까 8은 0. 이렇게 돼요. 뭐가 됐습니까, 지금? 정리를 조금 더 하면 2-a의 x 플러스 6-2a의 y 묶은 거예요. 동류항끼리 는 0 이렇게. 뭐가 됐습니까? xy의 1차식이 되었죠. 그럼 얘는 뭐야? 그래요.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 근데 특히 어떤 직선이야? 두 원을 연립해서 얻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 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를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이 직선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먼저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니까 a-2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y자리에 2를 대입하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네, 분배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계산하면 5a는 요게 이제 20 빼기 2니까 18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죠. 오,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였네. 다시 차분하게 a 빼기 4a 하면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20에서 2 빼면 1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네. 그쵸? 그러므로 보다 a는 6이네. 그래서 a 값은 6이 되겠다. 자, 정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어떻게 구했어? 두 식을 연립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두 원을 어떻게 연립해서 자, 한 번 더 쓰는 건데 집중해서 봅시다. 반복
두 원을 연립하는데 어떻게 연립하느냐? 빼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빼면은 제곱항, 다시 말해 2차항이 쭉쭉 사라지면서 x, y에 대한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구해진다. 자, 한마디로 정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서 구한다. 2차항이 사라지니까. 되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필수 예제 11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원 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죠? 일반형으로.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림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잠깐 하면, 자, 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둘의 원에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커다란 원이 되겠다. 대강 이렇게 되겠죠. 조금, 예. 두 개를 좀 억지로 지나서 그리려다 보니까 찌그러졌는데, 이런 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원이 또 하필 1,2를 지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이건 그냥 상황 설명하는 거니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원에다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다가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k배 해서 더하면 돼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설명을 할게요, 천천히.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어떤 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다가 나머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k배 해서 더한다. 그 다음에 는영 해주면은 이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돼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 원은 아까 그림에서 살짝 봤지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원이 된다. 되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간단히만 설명을 할게요. 너무 깊이, 물론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도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수식을 통해서 쭉 증명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간략히만 설명을 하면, 자, 이 식이, 지금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지금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원을 만족하고, 그죠? 두 번째 원을 만족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은 새로운 원이라 그랬잖아. 이 원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자, 이 교점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원도 지나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원도 지나는 이런 공통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 원을 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어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이 원도 만족하고 이 원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쓴 이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 원이 1,2를 지난다 또 주어졌죠, 그쵸? 그러면 이제 K 값이 구해지는 거야. 대입하면. 자, 1,2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 자, 괄호 안에 잘 봅시다.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자,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합시다. 는 0.
그럼 요거 지워지고. 요 괄호 안에가 좀 문제네. 요거 지워지네. 그래서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k는 뭐야? 1이죠? 그럼 k는 1을 대입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k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쓸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2x의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오케이 마이너스 2y y양이 없어서 당황했다. 근데 원래 없는 거네. 그다음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답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 2로 나눠줘야겠죠, 양변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게 바로 뭐가 된다? k가 1일 때니까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의 원의 방정식에다가 더한다. 나머지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k배에서 더한 다음에 는 0 해주면 그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예제 1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원하고 이제 원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왔죠?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공통현? 자, 공통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원 두 개가 등장했잖아요.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공통현은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요게 지금 공통현이잖아. 그러니까 현인데 두 원이 공통으로 갖는 현은 요 파란색 현이잖아요. 그쵸? 요 길이를 지금 알고 싶은 거야. 이 길이가 얼마겠느냐.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 현도 어떻게 보면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현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자, 잘 보세요. 이 현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쵸? 지우고 써야겠다. 자, 이 공통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을 10번에서 배웠어요. 필수예제 10번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한 원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2차항이 사라지면서 xy에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오니까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를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방정식 보면 요거죠. 여기에서 자, 어떻게 둘을 연립하면은 되는데 어떻게 연립을 했어 아까? 둘을 빼서 연립했죠? 왜? 2차항이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라고 했었죠. 자, 그럼 2차항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4x 그 다음에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뭐 그대로 내려오겠죠. 는 0 이렇게 우변은 0이니까 이게 뭐야? 두 원의 연립해서 구한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4로 약분을 잠깐 살짝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원의 중심이 지금 원점이죠. 이 원의 중심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 아니다. 그냥 요것만 합시다. 자,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원의 중심은 0,0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몇일까? 요 4를 보니까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2가 될 겁니다. 자, 요 원을 쌤이 이 왼쪽에 그린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중심이 0,0이죠. 중심이 0,0이죠. 그 다음에 쌤이 요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는 바로 반지름 2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심 0,0으로부터 공통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 자, 0,0으로부터 직선 x 괄호를 쓰면 안 되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있죠? 자, 거리 d 어떻게 됩니까? 루트, 자, x 앞에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y 앞에 1이니까 1 분의 절대값 어떻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쓴다고 했는데, 그지? 그대로 쓴다고 했는데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쓴다 라고 했죠? 그러면 0, 0이니까 마이너스 1만 남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럼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뭐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원점으로부터 공통연 직선까지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다 쓸게요. 2분의 루트 2. 잘 보이려나? 너무 조그맣네. 잠깐만요. 지금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를 우리가 이만큼 요 반띵 우리가 구하려는 공통연 길이의 반띵 요거를 x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쌤이 좀 꺼내볼게 바깥으로. 저 반쪽짜리 삼각형을 띄어내면 이렇게 돼.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2라고 구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2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넣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2분의 1이에요. 는 2의 제곱하면 4가 되잖아. 아하, 그럼 x제곱은 이게 2분의 8이니까 2분의 7이 되고 그래서 x는 2분의 루트 14가 나옵니다. 유리한 잼쌤이 그냥 바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반띵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4니까 전체 공통연의 길이는 2배 하면 되겠지. 아,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공통연의 길이는 여기다 2배 하면은 루트 1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루트 14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뭐 피타고라스는 어렵지 않게 뭐 찾을 수 있어요. 사실 피타고라스는 금방 다들 잘 하는 거고 갑자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왔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게 좋겠죠. 시험도 끝났고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날 만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요 정도로 넘어가도 되겠죠?